안녕하세요. 현지 유학생과 직장인이 전해주는 팟캐스트 독일에서 일어나는 웨이크업 독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2년차 회사원 큐온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6년차 대학생 융진입니다. 큐온가님은 동전 개수 세보면서까지 한 달 버텨본 적 있으세요? 동전 개수를 세면서까지요? 다행히 독일에서는 기초 생활비가 모자랄 정도로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었어요. 워킹 홀리데이 할 때는 일자리를 바로 못 구해서 일주일에 20유로로 버틴 적은 있었어요. 20유로가 대략 27,000원 정도인가요? 네, 맞아요. 다 식비로 나갔는데 과장 조금 보태서 맨날 계란 후라이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그냥 잠깐 한 달 정도? 일자리 구하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거고 다시 또 그렇게 하라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용진님은요? 저도 있죠. 저는 알바를 하기 전까지 좀 돈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요? 부모님께 어느 정도로 지원받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근데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독일 유학생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슈페어 콘토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독일에서는 학생 비자를 원하는 사람에게 슈페어 콘토를 만들어서 재정을 입증하게 합니다. 슈페어 콘토는 지정된 은행에서 만들 수 있는 특별 예금 계좌예요. 독일어 뜻을 살펴보면은 슈페어는 폐쇄하다, 그리고 콘토라는 말은 계좌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원할 때마다 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일반 계좌와는 달리 슈페어 콘토는 계좌를 개설할 때 정해진 금액을 넣고 매달 정해진 금액만 꺼내 쓸 수 있도록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게 원할 때마다 사실 돈을 넣고 뺄 수가 있어요. 슈페어 콘토도.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이만큼 넣어놨으면은 그것만 이제 나중에 다달이 나오는 것뿐이지 그 외에 이렇게 다시 입출금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자를 받을 때 1년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미리 넣어놓고 그 돈을 12개월에 걸쳐서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다달이 861유로를 받는 셈이죠. 그렇군요. 저는 지금 취업 비자라 재정 보증이 필요 없지만 예전에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는 슈페어 콘토를 만들긴 했었어요. 1년 생활비를 부모님이 다달이 보내주신 게 아니라 제가 독일에서 독일 계좌를 개설한 후에 2016년 그 당시에 부모님이 1,200만 원 정도를 한 번에 이체해야 했어요. 개인적으로 마련하기 큰 돈이라 부모님이 은행 대출 받아서 보내줬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부모님께서 매년 슈페어 콘토에 12개월 비자를 받으려면 한 1332유로 정도를 넣어주세요. 그게 원화로 어느 정도인가요? 환율이 계속 바뀌어서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을 알려드리기는 애매한데요. 대략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달 초에 슈페어 콘토에서 861유로가 풀려요. 하나로 1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2개 은행에서 슈페어 콘토를 써봤거든요. 하나는 도이치방크고 하나는 슈파카스인데 도이치방크는 진짜 매 첫날이 일요일일 수 있고 왜 공휴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1일이면 늘 풀려요. 근데 슈퍼카세는 1일이 돈이 풀리는 날이 1일인데 1일이 꼭 빨간 날이다. 뭐 공휴일이거나 뭐 일요일이다. 그러면은 6월 2일에 풀린다거나 6월 3일에 풀린다거나 너무 늦으면 6월 아, 4일에 풀린다거나 그거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슈퍼콘토 만들 때 돈이 좀 들거든요. 근데 슈퍼카세가 조금 덜 들어요. 도이치방크보다. 그래서 돈이 좀 덜 든다는 건 큰 이익이긴 한데 뭔가 뭐랄까 이게 돈이 1일을 딱 안 나오면은 너무 화가 나잖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불편하죠. 왜냐면은 안 그래도 부족한 돈인데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제때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공휴일이라고 못 받는 거잖아요. 하여간 독일 정말. 네, 그래서 도이치방크를 쓰고 있습니다. 아,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네. 돈이 좀 든다는 거는 이제
인지를 하시고 본인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돈도 좀 오르거든요. 예, 네. 도이치방크는 한 150 유로 정도 들고 슈페어콘토를 만들 때 네. 제가 슈파카스에서 만들었을 때는 옛날에 50 유로였대요. 근데 요즘은 100 유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아. 걔네도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50 유로가 차이가 아. 나니까 50 유로 돈이잖아요. 한 하나로 7-8만 원 되니까 그거 약간 아끼겠다고 큰돈이네요. 네 그거 아끼겠다고 한 1년 정도 슈파카스에서 했었는데 화가 네. 났던 기억이 그래서 도이치방크 쓰고 있어요. 도이치방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다시 만들 만큼 스파카스가 별로였다는 거죠?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무려 가난한 학생이 7-8만 원이나 더 주면서까지 1년 만에 갈아치울 정도로.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어쨌든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둘 다 장단점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는 한 달에 750 유로 정도였고 2018년에 제가 대학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800 유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따로 알바를 하지 않았어서 정말 동전 하나까지 이제 계산하면서 살았었죠. 한 달 집세하고 식비, 보험비 등을 내고 나면 한 달 살기가 조금 빠듯했어요. 맞아요. 슈페어컨토에서 나오는 돈으로만 생활하기에는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좀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예를 들면은 유럽에는 이제 길거리에 그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 가지고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진짜 수준이 거의 돈이 많이 없었을 때라 무심결에 '아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더 없을 수도 있는데 아 저분이 나한테 와서 어. 돈을 달라고 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평가님은 교환학생 때 어땠어요? 제가 교환학생을 다녀온 건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이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살 때보다 독일에서 교환학생으로 살 때 더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프랑크푸르트 근교에 있는 아주 작은 학생 도시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었는데, 다른 지역보다 학비도 기숙사비도 굉장히 저렴한 곳이었어요. 기숙사는 원룸에 개인 부엌과 개인 화장실까지 다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225유로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보험비는 100유로도 안 했었고, 핸드폰 요금은 한 달에 10유로, 학생이라 교통비는 안 들었고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을 제외하고 나도 슈페어 콘토에서 한 400유로 이상 남아서 옷 안 사고 외식만 안 하면 옆 나라로 길게 여행도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이야기하려면 사실 제일 먼저 월세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교환학생을 뮌헨이나 슈투트가트에서 했다면 아마 절대 슈페어 콘토만으로 풍족하게 생활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지역은 기숙사비도 굉장히 비싸니깐요. 물론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쪼끔 이득이긴 하지만 독일도 기숙사가 충분하지 않잖아요. 네, 정말. 네. 교환학생으로 오는 경우에는 이제 학교끼리 이야기가 된 거니까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교환학생 수만큼 따로 빼놓는가요? 네, 맞아요. 아예 그 한국에서 미리 신청서를 넣으면 독일 입국하기도 전에 어느 기숙사에 배정됐다 하고 연락을 바로 받아요. 아 그럼 좋네요. 그럼 성적이 높거나 뭐 소득 분위기가 낮으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배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독일 대학은 그런 게 없나요? 독일은 기숙사 배정을 어떻게 하나요? 왜냐면 정규 학생이라도 우리는 외국인인데 기숙사 배정에 있어서 우대사항 같은 건 없나요? 부대사항이라고 딱히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은 거의 이제 선착순으로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하도 이렇게 막 클릭 해 가지고 동시에 접속해서 선착순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사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잘 맞춰서 연락을 하면 그 방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제일 먼저 연락한 사람에게 더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럼 융진 씨는 기숙사에는 안 살아보신 거죠? 저는 기숙사 신청도 안 해 봤어요. 해도 그러니까 뭔가 해도 안 될 것 같기도 했고 막 그랬어 가지고 그 또 이 네. 지역 네 이 지역도 제가 사는 곳이 기숙사라고 해서 더 저렴하지도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 가지고 그냥 집을 개인적으로 구해 가지고 작은 원룸에서
작은 원룸이지만 부엌도 따로 있는 조그만 부엌이 따로 음. 있는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숙사 살면 좋은 점이 있죠. 듣기로는 나cht자룡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전기세나 수도세가 원래 쓸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쓰게 되면은 원래는 그만큼 돈을 따로 더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독일에서 나cht자룡이라고 하거든요. 고지서가 또 따로 와요, 나중에. 이제 근데 기숙사에는 그런 게 없나 보더라고요. 또 인터넷비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니까 좋겠죠? 제가 알기로 누구 어떤 애들한테 들었는데 그 라디오 론풍도 굉장히 싸게 낸대요. 저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혼자 다 부담해야 되는데 기숙사 애들은 따지고 보면은 혼자 사는 가구가 아니잖아요. 아. 여럿이 같이 사니까 저는 한 달에 17유로 50센트를 내는데 어떤 그 기숙사에 되는 어떤 애는 한 달에 1점 몇 유로만 내도 되는 애가 있었어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와, 한 달에 1점 몇 유로. 이거 거의 그러면 한 1,500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게 라디오 수신료가 원래 한 가구당 17유로 50센트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융진님은 원룸에서 혼자 사시니까 그걸 다 혼자 내야 되는 거고, 제 경우에는 동거인이 한 명 있어서 둘이서 반반 나눠 내거든요. TV도 독일 라디오 방송도 안 듣는데 매달 그래서 저는 9유로 가까이 내니까 약간 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이게 근데 또 이게 뭐랄까 한 달마다 내는 게 아니고 3개월치를 한 번에 내잖아요. 아, 이거 정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내도 되고, 3개월에 한 번 내도 되고. 진짜요? 너 처음 알았어. 이거 아, 몰랐어요? 너 진짜 이거 처음 근데, 알았어요. 저는 3개월에 한 번 내면 더 저렴한 줄 알고, 아, 그럼 당연히 3개월에 한 번 내야지 했는데, 금액 똑같아요. 나누면. 금액은 똑같은데 한 번에 많이 지출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고 한 달 지출 금액이 달라지니까. 왜냐면 아까 물론 뭐 평균적으로 내면은 똑같은데 이게 뭔가 네, 한 달에 17유로 50센트 낸다는 거랑 3개월에 네. 한 번 그 고지서가 50 고지서 얼마 나오지? 50 몇 유로 곱하기가 안 되네. 50 몇 유로가 한 번에 나오면은 굉장히 부담이 좀 되거든요. 뭐, 50 몇 년 한 번 낸 거 진짜 부담스럽네요. 그러게요. 아, 뭐 돈을 뭐 남겨놓거나 그러면은 뭐 낼 수 있겠지만 뭐 그래도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같이 할 말이 그쵸. 없죠. 아, 그리고 이거 애초에 한국에서 안 내도 되는 금액인데, 막, 내라고 날라오니까, 약간, 교환학생 때도, 이게 이 고지서가 날라오는 방이 있고, 안 나오는 방이 또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저는 안 네! 이것도 이게 경우에 따라 달라요. 진짜 독일 이게 케바케이 나라라가지고. 저는 그거 안 날라와가지고, 저 근데 심지어 집에 TV도 있었거든요. 어디 주워다가 써가지고. 주워. 조그만 팁이 있었는데 저 안 날라서 그 돈 안 내고 한국 무사히 잘 돌아갔는데 다음 교환학생 애한테 그 TV를 팔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것 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아마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돈 내라고 날라가지고 혼자 17유로 다 내야 했었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기숙사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뭔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다 같이 내려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은 내고 몇 명은 안 내고 놀라워요. 그쵸? 그래서 편지가 날라오면 그냥 내야 되는구나 하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내면 됩니다. 네,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용진님 지금 혼자 사시니까 그럼 혹시 쉐어룸에서도 살아보셨나요? 지금 쉐어룸이 좀 더 싼데 원룸 사시면 지금 월세는 얼마나 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사를 진짜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쉐어룸에서 살 때는 대부분 300에서 350유로 사이에서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마다 또 다르잖아요. 네. 뭐 집세가 얼마나 드는지. 제가 살았던 도시들이 이제 엄청 큰 대도시나 도심이 아니었어가지고 그 정도 들었었고요. 지금 사는 집은 한 달 월세가 몇 달 전에 조금 올랐어요. 20유로가 올랐어요. 그래서 아, 440유로로 올랐어요. 진짜 싫어. 근데 이게 일화가 있는데 네. 이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다 집에 네.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집에만 있으니까 전기세 뭐 이런 게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낙찰령이 왔는데 네. 우리가 1년에 한 900유로인가 뭔가 뭐 800유로인가 900유로인가 뭘 더 쓴 거예요.
건물 전체에서요? 우리 1층인 것 같아요. 1층 이쪽, 우리 아하. 쪽. 그래서 그 집주인이, 아, 이러면 안 되겠다고 20유로를 올렸어요. 근데, 너무하네. 근데 저는 사실 한 달 가까이 집에 없었거든요. 한 3개월 친구네 집에 있고, 코로나 때문에 네. 3개월은 한국 갔다 오고, 전 아, 반년이 없었단 말이에요. 반년 여기서 아, 안 살았단 말이에요. 아. 뭐, 어쨌든, 어쩔 수 없죠, 뭐. 요약하자면 어쨌든 월세가 20유로 올라서 이제 한 달에 440유로나 내는데 그게 그럼 하나로 한 60만 원 조금 안 넘겠네요. 에이, 그 정도. 네, 맞아요. 살기 팍팍하네요, 정말. 이게 그래도 440유로면 혼자 아인츠지머 그러니까 원룸 사는 거면은 사실 괜찮은데 잘 구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함부르크 처음 왔을 때 작년이었어요. 2020년. 근데 원룸이 아니라 쉐어룸이었는데 440유로 냈어요. 방 하나에. 그래서 밑배번호가 그러니까 동거인이 두 명이었고 부엌이랑 욕실 공용으로 쓰는데 진짜 낡고 더럽고 불편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제가 2020년을 기준으로 월세가 비싼 도시들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도시가 뮌헨이고 두 번째 도시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이고 마인이 중요해요. 왜냐면 프랑크푸르트이 두 개가 있거든요. 두 도시가 어. 있어가지고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랑크푸르트예요. 세 번째 도시가 슈투트가르트, 네 번째 도시가 함부르크, 다섯 번째 도시가 베를린이네요. 함부르크는 월세가 네 번째로 비싼 도시예요. 아, 정말 진짜 월세 말도 못해요. 집 구하기도 힘들고, 월세 엄청 비싸고. 그래서 월세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게 제가 작년에 독일 왔을 때 취업비자 신청만 아니었어도 조금 시간 천천히 두고 조금 더 괜찮은 집을 기다렸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정말 모든 공고가 다 쉐어룸 기준으로 400유로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440유로에 들어가서 8개월 동안 그 집에서 그냥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그냥 저냥 살면서 회사 근처에 좀 더 저렴한 집 나오나 계속 찾아봤어요. 다행히 지금은 회사 근처에 진짜 괜찮은 쉐어룸 하나 구했고 월세는 한 달에 370유로예요. 이 집 들어오려고 그렇게 오래 기다렸나 봐요. 8개월 동안 찾은 집이 그러면 370유로인 거예요? 네네. 그 이하로는 공고가 잘 안 올라오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더 저렴하게 되면 회사에서 너무 멀어져서요. 교통비랑 출퇴근 시간까지 꼼꼼히 따졌을 때 제일 저렴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집이 동거인이 한 명이고, 조금 저렴한 대신 욕실이 작고 거실이 없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사진 보니까 뭐 거실은 뭐 독일엔 거실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뭐랄까 뭐랄까 복도? 복도가 그래도 조금 크던데요? 아, 네. 근데 이게 한국은 약간 복도라는 개념이 없고, 복도가 그냥 엄청 큰 거실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문딱 열고 들어오면 약간 거실에 이렇게 탁 크게 있는, 그냥 어, 그런 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저희 집에 지금 방이 딱 세 개예요. 그래서 부엌 하나, 동거인 방 하나, 그리고 제 방 하나, 그리고 욕실 하나. 해가지고, 약간, 공용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조금 답답하달까? 그래요. 음,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럼 큰 집으로 이사 가셔야겠어요. 거실을 못 사면 집을 하나 사셔가지고. 맞아요. 그냥 제가 돈 더 주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야, 되는데. 그런데 회사 근처에서 살려면은 정말 너무 비싸서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만족하고 살아야죠, 뭐. 야, 그래도 뭐 마음에 드는 집에 살아서 다행이네요. 저는 네. 진짜 이사 가고 싶거든요. 어떡해. 학교랑 가깝긴 한데, 아, 그래도 햇빛이 조금 더 잘 드는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햇빛이 잘 드는. 아, 햇빛 중요하죠. 중요하죠. 아휴. Hallo, guten Morgen. Sie hören gerade Wake Up in Germany. 독일은 학비가 없는 걸로 유명해요. 그렇다고 독일 대학에 학비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행정비를 내고
학교마다 이 행정비가 다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사립대 나와서 한 학기에 350만 원씩 냈거든요. 심지어 전 휴학한 거 빼고 교환학생 2학기 다녀온 거 빼고도 8학기를 한국에서 꽉 채웠어요. 오, 그러면 학사만 총 10학기를 한 거예요? 네, 학비 내느라 부모님 등골 휘고 저는 저대로 생활비 마련하느라 평일에는 치킨 튀기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책 나르고요. 그거 아세요? 치킨 서빙하는 것도 힘들긴 힘든데 할 만은 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진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튼 자취하면서 사립대 4년 넘게 다닐 돈이면 독일에서 어학연수비랑 학사 유학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어학연수비는 몰라도 학사 유학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독일은 슈페어콘터가 가장 중요해요. 계좌에 있는 돈만큼 비자를 주니까 중요하죠. 매년 한 달 생활비가 오르긴 하는데 2011년 기준으로 한 달에 130만 원, 뭐 140만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으면 빠듯하지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있고 싶은 기간만큼의 돈을 한 번에 마련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독일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알바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독일은 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인기 국가에 비하면은 유학이 크게 부담이 없거든요. 일단 독일은 바덴-뷰르텐베르크 주하고 바이에른 몇몇 도시를 제외하면은 학비를 거의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긴 하는데 내는 돈은 행정비랑 뭐 티켓 값이고 그 외엔 내진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학교별로 전부 달라서 확실히 통계를 낼 수 없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한 학기마다 280 유로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 그 외에 티켓값인 거죠. 저를 위한 티켓값.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나 슈투트가르트나 칼스루해 공대나 만하임 같은 바덴-뷰르텐베르크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가시려면 한 학기에 1,500 유로 정도를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히 학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학교별로 다르니까 만약에 대학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원하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학비가 워낙 다 달라서 진짜 확인이 필수겠네요. 그런데 용진님이 내시는 학비랑 제가 예전에 제가 다니던 모교 학비 비교하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음. 그렇긴 네, 뭐 많게 1,500이라고 하니까 많게 들리긴 해도 뭐 한국이랑 네. 비교하면은 뭐 미국이랑 비교하면 뭐 또 사고가 피고. 근데 이게 제가 바den-württemberg 그 돈을 얼마 냈는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그때 학비를 낸다고 외국인들한테 학비를 받겠다고 했을 때 일괄적으로 네. 모든 학생들이 이제 1,500 유로를 다 내는지 학교별로 다른지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찾아보셔야 돼요. 음, 그럼 모든 정보는, 확실한 정보는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걸로. 아무튼 그런 학생증 말인데요. 독일은 학생증이 약간 프리패스 티켓 느낌이잖아요. 저 독일 대학 다닐 때 프랑스 친구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독일 학생증 있으니까 루브르 박물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독일 학생증으로 오전에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밖에 나와서 점심 먹고 다시 또 들어갔다가 다음날 또 구경 갔었어요. 정말 학생증으로 유럽 내 박물관이랑 미술관 이런 혜택도 은근 많고 진짜 유럽권 학생 신분은 특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독일에서 학생 신분일 때 좋은 점이 교통비가 안 든다는 건데 이게 그 학비랑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다니는 학교가 한 학기에 280 유로를 낸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 티켓값이라고 아까 얘기 드렸죠. 그 학교마다 갈 수 있는 지역도 다 다르대요. 이게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이 그 주마다 있는 철도해산지 뭔지 이름이 회사도 이름이 다 달라 가지고 우리는 뭐 ARM-V고 어느 도시는 뭐 ARN-V고 맨날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교통회사이랑
협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갈 수 있는 곳도 다르고 그 내는 돈도 달라지는 거죠. 그거 듣고 조금 신기했어요. 옛날에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슈뎨인 컬렉이라는 과정을 마인츠에서 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티켓 아웃누츠라는 그룹을 만들었었어요. 있는 한 많은 도시를 돌아다녀보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갖고 만들었었죠. 오, 무슨 학교 동아리 활동처럼 어딘가에 등록해서 다닌 건가요? 아니면 그냥 친구들끼리 모임 만든 거예요? 이게 티켓 아웃스누처라니 뭔가 연합회 느낌도 나네요. 그냥 친구들끼리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냥 되게 사적인 모임이었어요. 막 복도에 막 애들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붙잡고 야, 너 네. 들어올래? 이러면서 친구들을 길거리 복도 캐스팅을 한 거죠. 그래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우리가 한 적어도 50명 정도는 모았을 거예요. 저랑 제 친구랑. 근데 뭐 늘 50명이 모이는 건 아니었고 늘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많으면 15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재밌었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학생 티켓으로는 이체나 이체같이 빨리 가는 기차를 탈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우니 마부역 빼고는 이체를 탈 수 있는 학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도시간을 이동하는 나학페아케아 기차만 타야 돼요. 그래도 뭐 돈 안 내고 풍경 구경하면서 멀리 기차 타고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죠. 아, 정말 부럽네요. 저도 다시 학생하고 싶어요. 함부르크는 교통비가 구간별로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연간권 끊으면 한 달에 68유로? 한 1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일회용 거는 한 정거장을 가든 아니면 두 정거장을 가든 3유로 40센트. 이게 한화로 버스 한 번 타는데 5천 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함부르크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 용진님 사는 곳도 그래요? 굉장히 비싸네요. 제가 사는 곳은 물론 어디 가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시내에서 이동할 때는 한 번에 2유로 30센트 밖에 안 내는 것 같더라고요. 함부르크에 놀러 가면은 웬만해선 걸어 다녀야겠네요. 네, 정말 너무 비싸요. 제가 처음에 1년 정기권을 끊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딱 시작하면서 정기권 한 3주 만에 바로 해지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근데 이제 쿄가님 회사 근처로 이사 갔다고 했으니까 굳이 교통권이 필요하진 않겠네요? 네, 그리고 독일은 자전거 타는 게 워낙 보편화되어 있어서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닥이 얼어도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자전거 잘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데 함부르크가 진짜 꽤 크고 넓어요. 서울보다 크거든요, 면적이. 어. 그래서 친구네 집이 제가 사는 곳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매번 자전거 타고 잘 왔다 갔다 해요. 10km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러면은 자전거로 몇 시간 정도 걸려요? 자전거로는 넉넉하게 50분 가야 되고요. 걸어서는 2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오, 자전거로 50분 탄다는 게 운동이 진짜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운동도 많이 되고 교통비도 아끼고 정말 눈이 많이 와서 위험할 것 같다 싶을 때나 아니면 하루 정도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녀야 한다 싶을 때는 일회권이나 하루권을 끊어서 쓰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그러면은 큐언가님 응, 자전거가 그냥 네. 뭐 페달 돌리는 자전거예요? 아니면 그 전동 모터가 달린 자전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냥 일반 산악 자전거 샀어요. 그냥 튼튼하고 무거운 거. 전기 아, 그 자전거 아니고요. 그럼 운동 잘 되겠네. 왜냐면 제가 학교 갈 때마다 오르막길이 네. 있거든요? 근데 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는데 옆에서 무슨 유모차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 네. 유모차 많이 달잖아요. 뭐 아, 애들도 네. 태워 갖고 가는 사람들이 나보다 슝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저 사람 어, 뭐야 왜 어. 보니까 전동 모터가 다 달려 있더라고요. 아, 볼 때마다 이제 와, 너무 대비가 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힘들 뻘뻘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옆에서 슝 올라가니까. 지금, 이게 제가 듣기로는 콘스탄츠 있잖아요. 독일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는 산이 워낙 많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전동모터 달린 자전거 다 타고 다닌대요. 근데 함부르크는
그냥 다양하게 그냥 일반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저도 약간 이게 멀어서 힘들다 뿐이지 대부분 다 평지라 가지고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음. 다행이구만요. 네. 그럼 이제 식비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주 40 유로를 생각하고 쓰는데 가끔은 더 쓸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60 정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식비로만. 근데 이제 독일이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워낙 식재료가 싸서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외식하는 데 돈이 좀 들긴 하죠. 그래도 집에서 요리해 먹으면은 식비도 줄이고 요리 스킬도 늘릴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 그래서 외식 아예 안 해요. 친구들이랑 약간 시내 밖으로 자전거 여행을 가도 하루 종일 쫄쫄 굶거나 샌드위치 작은 거 하나 싸가요. 여기는 진짜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레스토랑들이 한국처럼 맛있고 푸짐한 것도 아닌데 그냥 비싸요. 이게 돈 많이 주고 만족스럽기라도 하면은 가끔 기분 전환으로 사 먹기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라서요. 음. 맛있게 하는 레스토랑으로 가보는 게. 아, 근데 사실 독일 음식점 맛이 없잖아요. 아, 맛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잘 찾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은 그래도 한 두세 곳 가보면은 맛있는 데 발견하는데 여기는 한 10곳은 가야 맛있는 곳 하나 발견하는 느낌? 아, 저는 독일 레스토랑 다 후기 찾아보고 막 추천받아서 가는데 다 그냥 오, 별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굳이 독일 레스토랑 절대 안 가고 웬만하면 약간 베트남 어! 음식점, 한식당. 저 그거 얘기할 거 있어요. 그 베트남 음식점 하니까 우리 네. 진짜 바로 옆에 한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그 네. 타이 레스토랑이랑 뭐 베트남 음식, 그러니까 같이 타이 음식이랑 베트남 음식 같이 하는 거의 베트남 음식인데 같이 하는 그 네.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네. 음식점이. 근데 네. 제 사촌 동생이 이제 유럽에 여행을 왔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집 왔다가 여행을 갔다가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뭐 이쪽 여행했다가 우리 집에 다시 왔거든요. 다시 왔을 때 네. 제가 얘를 그 베트남 음식점에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어. 여행을 이미 하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한 네. 상태잖아요. 그러고 네. 나서 그러니까 내가 걔를 이제 그 음식점에 데려갔는데 자기가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다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먹은 음식 중에 네. 베트남 음식이 제일 네. 맛있었다고? 너 너무 당황했지. 아, 아. 그래서 지가 너무 웃긴 게 걔가 데려간 다음 날에 또 갔어요, 혼자. 나는 가기 싫다니까 혼자 갔어. 굳이 먹겠다. 저도 거기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네,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조금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뭐 독일 음식점에 비하면 싸긴 하지만 음. 그래도 매일 음. 먹기에는 좀 부담이 조금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면 뭐. 아쉽네요. 네, 한번 놀러 오시면 가보는 걸로. 놀러 가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콩가님 회사에서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 회사에서 단체로 주문해 먹는다던가 식비를 따로 지원해 준다던가 뭐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이게 정말 안타깝게도 회사에서 식비 지원을 안 해줘요. 그냥 전에 한번 본사 설립일에 본사는 하루 쉬는데, 그러니까 한국 본사는 하루 쉬는데 저희가 일하는 곳은 그냥 함부르크 지점이라 이런 큰 행사일 때 안 쉬고 어쩌다가 한번 회사에서 한식 배달해주는 정도? 그러면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매번 요리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잡곡 사다가 한솥 탄 다음에 회사 냉장고 있어요. 거기 쌓아두고 야채 좀 볶아다가 고추장에 비벼 먹어요, 맨날. 그리고 제가 채식주의자인데 고기 빼고 먹고 싶은 거는 그래도 원 없이 다 사 먹는 편이에요. 과일도 엄청 먹고 견과류도 하루에 한 봉지씩 회사 쌓아두고 먹고요. 그래서 한 달에 식비가 많아야 140유로? 딱히 계획하고 쓰는 건 아닌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월에는 133유로, 2월에는 131유로, 3월에 134유로, 4월에 129유로, 그리고 5월에는 128유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콩가님은 한 달에 식비를 그만큼 썼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가계부를 따로 쓰세요? 아니요, 전 웬만해서는 다 카드만 쓰거든요.
그런데 제 카드 어플이 사용 내역을 다달이 통계를 내줘요. 특히 슈퍼에서는 아무리 독일이라도 눈치 안 보고 카드 계산을 다 할 수 있어서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어플 통계로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독일 마트에서 눈치 안 보고 진짜 카드로 낼 수 있다는 게, 그거 진짜 감사하죠. 근데, 네. 근데 가끔 막 한 2유로짜리 과자 한 봉지 사는데 카드 내면은 어떤 사람은 약간 이걸 카드를 낸다고?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긴 해요. 뭐 제가 알기로 레베에서는 막 5유로 미만은 카드 사용 못 한다. 막 그렇게 어디 문구 적혀 있는 거 봤어요. 아, 정말요? 네. 요즘 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저 이걸 본 게 한 2년 전, 2, 3년 전인, 4, 5년 전인가? 기억이 잘, 오래전이에요, 오래전. 아무튼 독일도 되게 현금 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은 지금 용진과 쿄가가 전해주는 심도 높은 독일 생활, 유학생과 직장인의 생활비 편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월세, 학비, 교통비, 식비까지 정리를 다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기타 비용을 얘기해 드릴까 해요. 켬가님, 보험비 빠졌어요. 보험비를 기타에 넣어도 되는 건가요? 맞아요. 저 보험비 깜빡했어요, 사실. 제가 보험비를 부담은 하고는 있는데 회사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거든요. 월급에서 애초에 보험비가 다 빠진 다음에 저한테 순수 네토로만 계좌 이체해서 들어와요. 제 친구, 회사 다니는 친구 보니까 그 보험비를 회사랑 해서 반반씩 내던데, 켬가 씨는 내는 보험금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또 제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빠지고 들어오는 제 월급만 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얼마나 내는지 내고는 있었는지 보험비의 존재를 자꾸 까먹거든요. 아마 그래도 학생들이 내는 공보험비보다는 더 많이 낸다고 알고 있어요. 용진님은 지금 보험비 얼마나 나가요? 학생이라도 엄청 많이 내지 않나요? 음, 뭐 저랑 이미 얘기했듯이 저랑 이제 직장인이신 켬가님이랑 내는 걸 비교할 수는 없는데 학생한테 비싸요. 돈을 벌잖아. 학생한테는 비싸요. 그러니까 찾아보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맨날 나가니까 제가 직접 내니까 아, 직접 고민하더라고. 이체를 해요? 계좌 이체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빼가요. 그러면은 거기서 빼가니까 그 콘토 하수축 하면은 그 기록이 뜨겠네요, 바로. 그러니까 뭐 그냥 온라인 뱅킹 들어가도 그냥 다 보이는 거니까 뭐 콘토 하우스 거기 다 아,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보여요. 찾아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여요. 돈이 쑥 빠져나갔다 그럼 아, 이거예요. 진짜 가슴 아프다. 뭐 내야 되는 거니까 뭐 보니까 한 111유로 정도 내더라고요. 저도 테카에 들었는데 그 테카에 처음 든 게 대학 처음 입학할 때거든요. 근데 해마다 요금이 모르겠어요. 맨날 요금 맨날 인상돼. 얘네는 맨날 요금이 인상돼요. 서비스는 인상이 안 우리 되면서. 처음에는 100유로 이내였는데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반응하니까 뭔가 올라가는 게 이해를 했는데도 아니 처음에는 100유로 이내였는데 갑자기 막 3년이구나. 3년 내에 벌써 110유로대로 왔어요. 요금이 음. 인상된다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막 마음이 이번에도 인상되는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번에도 인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근데 병원 갈 일이 별로 없네. 이런 생각하고 병원 갈 일 없다니 진짜 건강하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매달 111유로씩 내는 거 생각하면 뭔가 진짜 억울하겠어요. 게다가 아니 무슨 110유로도 아니고 111유로 이거 뭔가 좀 얄밉네요, 숫자가. 사실 그 110유로하고 몇 센트인데 반올림해서 110유로인 거예요. 아니 아, 혜택이 늘어나는가? 모르겠어요. 혜택이 늘어나는 게 아닐걸요? 근데 물가 상승률 비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격이. 근데 뭔가 네. 물가 상승률 모르겠어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고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이게 많이 오르는 건지 보험료 인상이 많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콩가님도 공보미시라고 했죠? 네, 저는 교환학생 때 아오카를 쓰다가 취업하고서는 테카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치석 제거를 했는데 테카는 치석 제거가 보험으로 케어가 안 되더라고요. 치과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해요. 근데 제가 그 한국 떠난 지 너무 오래됐고 치석 제거 너무 하고 싶어서 그냥 치과 가서 했는데 글쎄 치석 제거에 85유로.
그리고 예전에 어금니 썩어서 도자기로 덮은 부분 다시 가느라 또 160유로. 그래서 정말 245유로를 제 생돈이 나갔어요. 이게 보험으로 처리 안 되는 치료가 또 은근 있어서 차라리 병원 갈 일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치과 보험을 독일은 모든 게 보험이잖아요. 치과 보험을 아, 드는 게. 그러니까 치과보험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급하게 치과보험을 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알아본 보험으로는 한 달에 10유로씩 내고 나서 8개월 후부터 보험비를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거기 들려고 했었는데. 근데 여태까지 안 했어요. 빨리 드세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들어야 돼요, 진짜. 아무튼 용진님 그럼 이제 진짜 기타 비용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기타 비용으로 별로 나가는 건 딱히 없는데 독일이 안경이 너무 비싸서 작년에 안경 맞추는 데만 300유로? 그리고 교통권 해지하고 자전거 하나 사느라 360유로. 또 취미로 우쿨렐레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그거 때문에 60유로 썼어요. 저 같은 경우에 다달이 들어가는 돈이 있다면 유니세프에 내는 후원금이라든가 뭐 핸드폰 요금이 있네요.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전에는 뭐 헬스장도 다녔는데 그때 한 달에 한 38유로 정도 내고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문을 열지 않으니까 다니지 못하는데 뭐 나중에 다시 문 열면 다니려고요. 오, 용진님 다달이 후원도 하신다니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 와, 유니세프 후원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유학생한테는 한 달 10유로, 20유로 이런 돈도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후원은 한국에 있을 때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독일에서도 하게 된 거죠. 뭐 그 왜 시내 가면은 젊은이들이 가끔 물어보잖아요. 후원하냐고 막 사람 붙잡고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젊은이들이요. 네, 진짜 용진님, 늘 다 젊은이들이 막 그 뭐냐 시티 센터 이런 데 서가지고 맨날 맞아요, 맞아요. 헤든지 컷 사이트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날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막 피켓 들고 다가오면 막 부담스러워서 눈 피하고. 늘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소속돼 있는 단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럴 때 물어볼 때마다 제가 바쁘지 않으면 보통 쌩하고 지나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왠지 뭔가 음,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음. 또 마침 제가 후원을 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독일에서도 후원을 하게 된 거죠. 아이들하고 난민들을 위해 후원하고 있어요. 와, 진짜 멋지네요. 아이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와. 그러면 이제 총 생활비를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생활비가 보통 650유로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험비는 빼고 계산한 거거든요. 3월 달에는 870유로를 썼는데 이때가 그때 치과에 다녀온 거라서 병원비가 250유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건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제가 따로 내야 했고요. 그래서 이달도 기본 생활비로만 따지면 620유로 정도만 쓴 꼴이에요. 큐가님, 큐가님 사람이에요? 사람 맞으시죠? 네. 어떻게 이것밖에 안 쓰죠? 저, 뭐, 보험비를 뺀 생활비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620유로 좀 충격적인데요? 그쵸. 저도 약간 좀 놀랐어요. 심지어 저 5월 달에는 한 달 동안 정말 월세, 식비, 뭐, 친구 선물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550유로도 안 썼어요. 그, 근데 이건 물론 코로나 영향이 좀 있어요. 주말마다 맨날 친구랑 놀러 다니긴 하는데 외식도 쇼핑도 못 할 때였어서 그냥 친구네 집 가서 같이 요리해 먹고 날 좋으면 공원 가서 맥주 마시는 정도? 맥주 여기서 2유로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아니, 그만큼이라는 게 조금. 저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네. 게 한 750유로? 쯤이고, 가끔 쇼핑하고 그러면 더 들기도 해요. 저번에 무선 이어폰을 샀더니 다행히도 세일할 때였어요. 무선 이어폰을 음. 샀더니 한 90유로 아껴졌어요. 그래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잘 산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의 질 높여주는 건 꼭 사야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저 사실 제가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전혀 계산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제 알뜰함에 새삼 놀랐답니다.
저도 놀랍답니다. 지금까지 독일 직장인과 유학생의 한 달 생활비를 알아봤는데요. 저희 둘 다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해서 이게 저는 검소하지 않아요. 현관님 비교하면 좀 검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저는 항상 보면 극단적으로. 우리 둘 다 검소하게 생활하진 하지만 현관님은 네. 더 검소하게. 융진님도 사실 되게 검소한 편이에요. 750유로면 진짜. 저희가 근데 약간 평균이라기보다는 평균인가? 최저 생활 수준인가? 뭐 어떤가요? 제 생각에는 저희 약간 평균 아래로 쓰고 있지 않나요? 음. 완전 약간 정말 최저 생활 수준? 저는 한 달에 식비 130유로 쓴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되게 조금 쓰는 거고요. 저 그 외로 외식도 안 하고 저 옷 안 산지 6개월 넘었어요. 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다른 분들이 더 적게 쓸 수는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독일 온 지 또 2년 차잖아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처음 독일 오고 6개월 정도는 한 달에 1200, 1300유로는 기본으로 썼었어요. 아무래도 가구가 다 있는 집을 구하더라도 그 왜 기본적인 생활용품들은 다 사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뭐 친구류, 부엌용품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뭐 끝도 없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독일까지 왔는데 사람 사귀러 이곳저곳 모임도 나가고 맛집도 가보고 해야 되고요. 전 코로나 끝나면 PTS 다시 다니려고요. 잠깐 중단했던 춤학원도 다시 다니려고요. 컨가님 보러 함부르크도 가려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만난 게 2017년이었어요. 그러면 몇 년, 4년 전인가요? 네, 진짜 오래전이네요. 오래전이네요. 아, 저는, 저는 자기 개발에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인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암벽 배울 거예요. 오, 저도 네. 재밌겠다. 배우고 싶어요. 네. 그리고 헬스장도 다닐 거고요. 그리고 저 보컬 트레이닝도 받을 거고요. 여유가 되면 도자기 공예도 배우고 싶어요. 아마 그러면 한 달에 한 1000유로 이상 쓰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보컬 트레이닝도 받으시려고요? 제가 취미로 우쿨렐레 사가지고 이거 혼자 연습하고 있는데 이게 악기 소리 너무 좋고 재밌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노래를 못 부르겠더라고요. 아, 꼭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들려주셔야 돼요. 꼭 그럴게요. 근데 이거 팟캐스트에서 연주해야 되나요? 뭐, 기회가 된다면,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연습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리를 꼭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웨이크업 독일은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지에 적혀있는 이메일로 사연이나 요청사항을 보내주세요. 독일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독일 와서 겪은 혼자만 알기 아까운 일화나 하소연, 고민 상담 등 모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팟캐스트 웨이크업 독일은 독일 시간으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융진과 켠과의 생생한 독일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